교수님께는 경영자 측에서의 결과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상한을 폐지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의 그 효력을 보장한다라는 합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사 갈등의 어떤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나오던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물론 기존에 이제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서로 제시하고 있던 안 중에 하나가,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언제나 성과급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앞으로의 계약을 특정하게 굉장히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하자. 예.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상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사이클도 워낙 커서 좋을 땐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도 못 냈던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회사에서 얘기한 게 좀 받아들여진 거는 향후 10년간 지급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진일보, 노조 측의 입장에서 진일보 한 건데, 문제는 26년에서 28년까지는 매년 이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달성 시 지급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요. 그 이후로 29년부터 3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될 때 지급하겠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큰 게 들어왔으니까 당분간은 200조 원 이상 달성하는 거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요거 바를 좀 낮춰서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것. 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앞으로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면 그전에는 없었던 지출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무 건전성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앵커님이나 저나 노무사님 같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돼 있는 한 회사에서 그 임금이라는 형태로 영업이익과 같이 연동되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임금이 변동해서 오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신 영업이익이 났을 땐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은 주주와 투자자와 회사가 나눠야 된다. 협의하에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혹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얘기는 영업이익의 몇 %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을 회사나 주주나 뭐 노동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협의해서 나누기 이전에 이미 근로자들이 일부분 먼저 갖고 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들어올 수 있냐면, 너넨 임금 이미 받고 있잖아. 예. 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금을 고정급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라는 얘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 먼저 영업이익의 몇 % 갖고 나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일종의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 이것들은 사실은 이사회 결정 상황이기도 하고 상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안 좋아질 때 주주들은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그 손실 일부를 떠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회사의 리스크는 떠안지 않고 회사가 좋을 때만 이걸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노무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임금성으로 나가야 되느냐 혹은 임금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현금이 아니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버퍼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 좀 더 이제 노무사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렇다면 주주총회라도 거쳐야 한다라는 게 이제 주주들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서 파업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전에 이것들에 대한 뭐 큰 사례가 있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거의 SK하이닉스 정도의 사례인데, SK하이닉스는 모든 게 굉장히 스무드하게 넘어갔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뭐 주주총회에서 이 논의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 노사 합의 같은 것들에 이 주주총회의 어떤 결과들이 또 반영될 가능성들도 저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노무사님께 자사주로 지급한다라는 방식,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사주로 지급하면 주가의 연동에 따라서 그 나중에 이제 돈으로 그 수익으로 환가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노동법적으로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이 자사주가 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저는 임금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든 예상이 되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자사주로 줄 때는 이 주가의 연동에서 그 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요건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시당초 좀 더 희석된다. 이 성과급이라는 거 사실 자체가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분쟁으로 붙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임금성을 없애버린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임금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임금성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이제 자사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임금성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네. 하셨는데요. 만약에 임금성으로 임금이라고 인정이 되는 방식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네. 그렇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이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또 다른 회사로서는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성과급 지급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여파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